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장 마치고 오늘 장 마감을 하고 해서 짧게 오늘 정시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크론 패배터리 825 이렇게 적어놨는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황 관점에서는 오늘 코스피 증시가 코스피가 어디 갔을까요? 2480선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5일선을 미국 나스닥처럼 이탈을 마감을 했어요.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 주춤하다 보니까 좀 약세가 좀 많았는데, 수급적인 면으로는 오늘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판 건 아니에요. 천억 정도 매도. 기관들이 조금 많이 팔았죠. 연기금. 코스닥은 또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IT를 좀 많이 판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8천 계약 정도 매도. 그러니까 선물은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는 오랜만에 한 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계속 매수였죠. 근데 선물 쪽은 샀다 팔았다 해요. 지금 보면 뭐 약간 일관성 없습니다. 하루 6천 개 샀다 6천 개 팔고 또 2천 개 샀다가 그렇기 때문에 뭐 선물 시장 오늘 매도가 8,300개 나왔다고 해서 장이 무조건 밑으로 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오늘 내용처럼 미국에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미국도 마찬가지로 5일선 밑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조금 많이 안 좋게 나온 게 이제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한 4%. 반도체 지수가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요게 나스닥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요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개의 종목이 하나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우리 세계 최대 컴퓨터 GPU 회사 있죠. 게임에도 들어가고 그쵸?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가고 비트코인 채굴 할 때도 들어가고, 엔비디아하고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니면 AMAT 이런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30개 종목 중에서 비중이 커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실적이 좀 부진하지 않을까 앞으로. 근데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6월달 경기 빠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월 말인가요? 약간 긍정적 전망을 좀 내놨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앞으로 좀 경기가 부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증권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번 이제 미국 기준으로 피지컬 폰이니까 4분기 PC하고 스마트폰이 부진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엔터프라이즈 쪽도 재고 조짐이 발생했다. 재고를 쌓지 않고 재고 없어지는 걸 말하는, 재고 소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재고 소진할 때는 앞으로 수요가 만약에 좋을 때면 기업들이 공장에 재고를 쌓아둡니다. 쌓아두는데 일정 부분 앞으로 부진할 것 같아 그러면은 재고를 떨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데서 어떤 힌트? 클라우딩 컴퓨터 쪽은 계속 좋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약간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는 클라우드를 포함한 대부분 엔드마켓이라는 건 이제 최종 소비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도 일정 부분 재고 조정이 목격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 정권사의 의견을 빼더라도 대부분이 클라우드 쪽은 좋게 보지만은 여전히 앞으로 매크로 상황이 불확실하니까 일단은 재고 수준을 좀 낮추지 않느냐. 예, 그 내용이고, 어쨌든 요런 현상이 있을 때 뭐 어쨌든 뭐 자동차라든지 산업용 시장에서 일부 재고 조정이 관철되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놓고 보면 사실 크게 바뀐 건 없어요. PC하고 스마트폰 쪽이 엔터프라이즈 쪽 게임 포함이죠. 약세 더불어서 앞으로까지 내년도 1분기까지도 수요단이 부진하지 않을까. 요 이슈 때문에 때려버렸습니다. 얘만 때린 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그러니까 두 친구 때려버리니까 나서 휘청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투자 관점에서는 시가총액 1위, 2위가 아시겠지만은 대한민국 주식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덜 빠지는 거는 어차피 코스피 대표주기고, 요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조금 영향을 받았는데, 또 거꾸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크죠. 뭐 게임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그러면 도대체 뭔 시장을 뭘 사고 팔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
외국인들은 오늘 전체로 같이 봅니다. 전체 봤더니 오늘 삼성 하이닉스를 같이 팔았어요. 삼성 전기까지.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삼성 전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차세대 먹거리로 계속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리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데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고, 예,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LG노텍도 최근 약세가 그러한 부분이 좀 대변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게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 연기금 여전히 오늘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최근 SDI도 되게 좋죠. 자동차는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사실 좀 멈춰있는 상황이니까 그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모 화학도 대부분 폐배터리 쪽이고, 덴티움 같은 개별 주식이에요. 근데 오늘 8월 10일 정시에서 조금 주목이 됐던 게 뭐 원전 관련 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대건설 이런 종목 좀 들어온 겁니다. 이런 게 조금 좀 특징으로 잡혔는데요. 일단 오늘 내용이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폐배터리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좀 다시 또 짚고 들으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계속 화두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쨌든 뭐 이렇게 기사를 좀 보게 되면 폐배터리를 하려고 그래도 나름대로 좀 법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터리 재사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배터리 재활용에, 전기차 시장 엄청 클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리유스 하는 게 있고 새로 쓰는 게 있고 아예 리사이클링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에너지 시장 장치까지 가는 거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거의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쪽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세일단이 있을 거고, 배터리는 세일단이 있죠. 셀. 요게 이제 뭐 LG 같은 애들이죠. SDI, 그쵸? SK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SK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 이제 소재 쪽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양은 분전입니다. 그죠? 양은 분전, 양극재, 예,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인데, 돈이 제일 되는 건 양극재죠. 양극재와 음극재가 돈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야, 포스코 케미칼이 어쨌든 잭팟을 때 떨었잖아요. GM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이 포스코 케미칼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주봉인데 기나긴 터널을 벗어났단 말이야. 13만 5천 원대를.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 공매도도 많았던 종목이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하고 LG엔솔이 이끄는 거예요. 그럼 양극재 이렇게 이끌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또 실리콘 원극재라든지, 실리콘 원극재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들이 또 계속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 나노 신소재인데 주봉을 보면 한 8만 원대에서 완전히 돌려버린 거죠. 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쪽 여기서 분리막하고 전해질 쪽, 분리막 쪽은 사실은 SK IT 이런 종목들인데 별로 그렇게 많이 뭐 왜 나중에 많이 전고체로 가게 되면 분리막이 필요가 없거든요. 멀리 봤을 때. 근데 전해질 같은 경우는 또 항상 보게 전해질 관련주들은 뭐 예를 들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첨보 같은 종목들인데 조금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 첨보도 어느새 지금 주봉을 보면 20만원 찍고 25만원이면 대략 한 25, 10%, 20%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첨보도 이제 바닥을 좀 남찍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동아기업 이런 종목들이 탄력성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보면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동아기업 같은 종목도 계속 바닥을 떠지니까 배터리 쪽은 계속적으로 양극재는 양극재대로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렇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좀 부담스럽잖아. 실제 말해서 부담스럽잖아요. 에코프로 BM도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지. 또 뭐 지난주에 뭔 이야기했지? 뭐 분할 이야기였나? 뭐 이런 거 좀 돌았었고, 분할이야 뭐야 매각 이슈였나? 아,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정산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부담스럽어요. 부담스럽다고. 근데 어쨌든 코스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막 커져간 회사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 요런 거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게 음극재 쪽으로 조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시장은 공모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세비캠 이런 종목들이 상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세비캠 어디 갔어?
그래서 이제 세비킹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성일 하이텍부터 세게 들어온 친구야. 오늘 상 딱 쳐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완전히 7만 원대에서 자리 잡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그림 오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은 여전히 지금 물론 폐배터리 쪽은 어떻게 보게 되면 쭉쭉 하진 않아요. 폐배터리 쪽이. 폐배터리 쪽은 계속 이슈가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로봇과 비슷한 거. 이슈가 되는 거지. 주가가 막 쭉쭉쭉쭉쭉 계속 아까 말 양극재처럼 왜 이거는 앞으로 계속 준비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일 하이텍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돈이 될 섹터들이니까 주가가 그 다음에 확실히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도 폐배터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약간 매매용이에요. 그런 거는 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 이야기가 있었고 825라는 자리는 뭐냐 하면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올려놓은 게 있죠. 그래서 825라는 거는 사실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825라는 자리가 의미가 없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수가 코스닥 지수 관점인데 월봉에서 지난달에 많이 올라왔고 이제 딱 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다 5일선에 맞았어요. 그죠?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 맞고 지금 밀린 건데 시장 관점에서는 오늘 조금 밀렸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심각하게 뭐 하방을 논하고 제가 볼 때는 뭐 25670을 사야 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여기서 약간 정도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 내려오면 주가는 쉽게 못 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배열 관점에서 이렇게 5일선이 60일선 돌파하고 나더라도 60일선이 여전히 마이너스 기울기고 21선은 플러스 기울기. 그러면 내려오면 사겠다는 힘은 잘 받쳐주고 있고 하지만 61선 같은 건 언제든지 깰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눌림목의 자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서 이거 10분 이내로 하려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짧게 이렇게 포인트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항상 또 이렇게 좀 짧은 영상이지만 오늘 장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